일본의 오사카에 있는 후지주택이라는 회사의 회장이 오랜 기간 사내 문서를 통해 한국은 거짓말을 하면서 책임도 지지 않는다. 한국은 일본과 병합되지 않았다면 러시아에게 먹혔을 거다 라는 등 회사 운영과 관계없는 혐한 발언을 계속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를 받은 직원 중에는 제1, 3세 한국인도 있었는데요. 그녀는 이 때문에 인격권을 크게 침해받았다 주장하며 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일 오사카 지방법원에서 그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인신공격의 수준이 심각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준을 넘어섰다 라며 혐한 발언을 한 회장은 한국인 직원에게 110만엔, 한화로 약 1200만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일본의 몇몇 우익 네티즌들은 숨만 쉬면 거짓말을 하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이게 왜 인신공격인가 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기공화국 대한민국, 사기꾼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사기를 치더라도 정작 법원으로부터 선고받는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기 때문에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한국은 사기치기 좋은 나라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과거 일부 언론과 서적에서 모인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세계에서 사기 범죄 발생률이 1위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WHO의 글로벌 헬스 옵저버러티의 자료에 근거했다고 하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자료를 조사한 기관이 WHO라는 점인데요. WHO는 세계보건기구로서 세계의 범죄율을 통계낼 이유가 없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각종 언론에서 근거로 들었던 이 통계 자료를 찾아보면 사기 범죄 발생률에 대한 내용은 눈을 씻고 봐도 볼 수 없죠. 그나마 네이션마스터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세계 각국의 사기 범죄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독일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로 사기 범죄율 1위를 기록합니다. 그 다음은 영국, 뉴질랜드, 스웨덴 순이며 한국은 8위에 지나지 않죠. 즉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라는 근거로 제시됐던 자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짓된 조작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일까요? 과거 일본의 비즈니스 저널에서는 한국은 사기대국, 거짓말을 숨쉬듯 하는 나라라는 기사를 통해 일본에 비해서 한국의 사기 범죄가 압도적으로 많다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위증죄로 기소된 사람의 수는 일본의 66배이며 인구 대비 생각하면 일본의 165배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한국이 세계 제1의 사기 대국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주장에는 치명적인 맹점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한국은 전 세계를 통틀어 고소 고발을 하기 쉬운 나라입니다. 그 절차가 매우 간소하고 고소인의 편의를 봐주는 제도가 많은데 고소고발의 접수가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 있는 일본과는 시작점부터가 다르죠. 일본은 고소를 하고 싶어도 그것의 3분의 2 이상이 접수조차 되지 않기에 1년 동안 접수되는 고소고발 건수가 겨우 15,000건 이하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사기범죄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체적인 형사범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1년에 접수되는 고소고발이 15,000건 이하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일본은 사기를 당해도 고소장을 접수해주지 않으니 아예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범죄율 통계에는 들어가지도 않겠죠. 그렇다면 피해자의 고소고발과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범죄로 분류되는 절도범죄의 경우는 어떨까요? 다음의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보다 현저히 낮은 범죄율을 기록합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절도가 발생하고 일본 역시 한국보다 최소 5배 이상의 절도 발생률을 보여주죠. 일본은 늘 앞서 제시된 조작 통계 자료를 들이밀며 한국은 믿을 수 없는 국가라고 비난하는데 절도 범죄 발생률을 본다면 미국, 독일, 영국, 일본이 한국보다 더 신뢰할 수 없는 국가가 아닐까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문 앞에 며칠 동안 택배를 놔둬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고 카페에서 잠깐 자리를 비워도 물건이 사라지지 않는 국가가 어떻게 저신뢰의 사회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주변에 사기 범죄가 많이 발생하여 한국이 사기공화국이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것은 그저 한국에선 드러나는 사기의 범죄가 많다는 이유 때문일 뿐이고 그만큼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찾으며 국가기관은 국민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해준다는 의미이죠.
오히려 다른 수많은 국가들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에 적발되는 범죄의 건수가 현저히 낮은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물론 언론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듯이 각종 사기 범죄에 대하여 우리 법원이 내리는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긴 합니다. 그것은 확실한 문제이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세계 제1의 사기 공화국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결코 가당치 않다는 것이죠.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할 때 그들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간에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들은 항상 한국이 거짓된 정보를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과거의 역사에 대해 말을 할 때에도 조작된 역사라고 치부하죠. 그들은 항상 대한민국이 사기 공화국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세계에 뿌립니다. 그래서 두 국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한국은 원래 거짓말을 숨쉬듯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의 주장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며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자국 내에서는 혐한 감정을 조장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 속에서는 갖은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속셈에 세뇌당하여 스스로의 국가를 사기 공화국이라 자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마루야마 다스야 일본 시마네현 지사는 지난 6일 에토 세이치 일본 영토 문제 담당상을 내각부에서 만나 중앙정부가 독도에 관해 영토 문제로서 강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요망서를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요망서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일본이 확립할 수 있도록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포함해 새로운 외교 노력을 펼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여기에는 현재 시마네현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매년 2월 개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가기 결정으로 일본 정부 공식 행사로 승격해 개최해야 하라고 요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에서 독도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주장 등이 포함됐는데요. 이에 에토 담당상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소개한 시설인 도쿄 소재 영토 주권 전시관을 거론하며 역사적 사실을 내방객이 실감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자국민을 위한 계몽 활동에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표명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독도가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제소하더라도 재판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독도가 한국 땅임을 증명하는 일본의 각종 문서를 담은 책이 발간돼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 소장이 펴낸 독도는 한국 땅, 대마도는 조선부 속섬에는 17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일본에서 발행된 독도, 대마도 관련 자료 60여 점이 모아져 있는데요. 1875년 만들어진 일본 흥지로 정전도라는 고지도에는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 땅이라고 표기됐고 시마네현이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이 역사적 근거가 없다는 문서, 그리고 동해를 조선해와 한국해로 표기한 일본 제국지도 등 독도가 한국 땅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다수 실렸습니다. 특히 독도의 옛 이름 리앙쿠르는 이양구서 따오말이라는 일본 국비 문서도 공개됐고 일본은 패전 후 미국 연합군 사령부의 지령으로 독도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미국 문서까지 공개해 대한민국의 영토를 침탈하려는 일본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그리고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한일이 충돌한 사안이 또 있는데요. 일본의 적반하장 태도에 한국이 또 한 번 깜짝 놀라 대응을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집행위원회에서 충돌했다고 TBS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는데요. 한국 측은 이날 유네스코 집행위원회에서 세계유산 등록을 했을 때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일본을 비판했고 일본 측은 관련 결의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면서 관계국이 제대로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맞섰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5년 7월 군함도 등 조선인 강제노역시설 7곳이 포함된 자국 근대 산업시설 23곳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하는 대신 강제 동원 사실을 병기하기로 약속했는데요. 그러나 지난 3월 도쿄에 문을 연 산업유산정보센터 전시관에 강제 동원을 부인하는 자료를 전시하는 등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의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한국문화재청은 일본이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일본 근대 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록 취소 검토를 요구하는 서한을 유네스코 사무국장에게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최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세계 주요 언론에 군함도 관련 일본의 역사 왜곡을 보도해달라고 요청해 이를 한 일본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서 교수는 전 세계 주요 언론에 일본 정부가 개관한 군함도 전시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메일을 발송했다며 일본의 강제 동원에 대한 세계적인 주요 언론 매체의 기사가 거의 없어 이번 기회에 제대로 소개되어 세계적인 여론으로 일본 정부를 압박해 나가고 싶었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그리고 AP통신, 로이터통신, CNN, BBC, 뉴욕타임스, 신화통신 등 전 세계 주요 20개국 50개 매체에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와 약속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짚어줬다고 덧붙였는데요. 최근 일본 정부가 도쿄 신주쿠에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일반에 공개했고 해당 전시관에는 일본 근대 산업시설 자료가 전시됐지만 군함도 등의 조선인 강제 노역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군함도에서 조선인 노동자가 주위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섬 주민들의 증언 자료가 있는 등 강제 노동에 대한 정확한 역사를 알리지 않고 있다고 전 세계 언론을 향해 이를 고발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서 교수는 세계 주요 언론에 보낸 이메일에 2015년 등재 당시 일본 측 유네스코 대사가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가혹한 조건으로 강제 노역을 했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있음을 강조했는데요. 일본의 교도통신에서 이번 일과 관련해 과거의 사실을 덮는 역사 수정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한 것처럼 세계적인 언론 매체들이 일본의 역사 왜곡을 꼭 다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20개국 50개 매체에 일본 정부가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린 자체만으로도 이제껏 구축해놓은 국가의 이미지가 무너지진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일본인들의 반응이 나오는 상황에서 전 세계 언론들은 이를 어떻게 보도하고 지적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